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기대를 모으는 대역급 상장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IR에 돌입하면서 시장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번 이 현대엔지니어링 공모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간단한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제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57,900원에서 75,700원입니다. 이를 반영한 시가총액은 4조 6,300억 원부터 6조 500억 원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건설업종 1위인 현대건설 시가총액이 5조 1,000억 원인데 단숨에 뒤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말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나서 공모가가 정해지고 다음 달 초 상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대엔지니어링 모회사가 현대건설 아닙니까? 이 모회사보다 높은 시총이 기대가 된다. 그런데 이 공모가가 이렇게 높은 게 맞느냐, 산정 방식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보면은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모두 12곳의 비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 유수의 건설사들을 가치를 따져서 그 평균값을 바탕으로 몸값을 산출을 했는데요. 그 EV 에비타라는 방식으로 배수를 구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비교 대상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1년에 벌어들이는 현금성 영업이익의 몇 배인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평균 배수를 현대엔지니어링 이익에 적용해 기업 가치를 구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것이 12곳의 비교 대상 기업 가운데 6곳이 세계적인 시공사나 설계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국내 기업은 3곳밖에 없죠. 그러니까 워낙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들 해외 기업들의 그 EV 에비타 멀티플 배수가 평균 13.82배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에 반해서 평균 5.1배죠. 이렇게 국내외 건설사 평균을 구한 게 11.64배고 이를 기준으로 적정 시가총액 7조 원을 산출했고요. 이를 통해서 공모가가 결정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건설사들의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몸값을 좀 높여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비교 대상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 건설사들 수준이다 이런 얘기인데 매출도 실제 그런가요? 일단은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제 이 7조 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뭐 설계나 조달, 시공 역량도 이제 글로벌 기업과 단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하는 지적인데 가장 최근에 공시한 지난해 9월 말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 매출 비중입니다. 주택 사업과 플랜트가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으로 볼 때 국내 대형 건설사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 언급된 이제 해외 건설사들은 시공 쪽보다도 좀 부가가치가 훨씬 큰 이 설계 쪽 비중이 높은 반면에 우리는 시공도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비교 기준이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몸값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건설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공모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증권신고서에 비교 그룹으로 선정한 국내 건설사 3곳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GS건설 6배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 가치는 7조 원이 아닌 4조 6천억 원 수준이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기업 가치 4조 6,60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모가 밴드는 보시는 것처럼 23,700원에서 45,100원 수준이 됩니다. 현재 공모가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죠. 예.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익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번 주가 수익 비율 퍼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익 개선세를 좀 반영을 해서 올해 순이익이 대략 한 3,500억 원이 된다고 따졌을 때 이를 기준으로 추정퍼가 현재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17.3배, 하단을 볼 때 13.2배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그 건설업종 평균 퍼가 8배 정도니까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요. 예. 현재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포워드 PER이라고 하죠. 내년 이익 전망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퍼 역시 10배를 넘는 것을 찾기 힘듭니다. 예. 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모회사 현대건설보다도 현대엔지니어링 시총이 높아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현대건설 시가총액이 5조 1천억 원대인데 건설업종 1위입니다. 근데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모가 밴드 중간 이상으로만 상장을 해도 예. 시가총액 1위를 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시장에서도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 상장으로 현대건설이 가진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의 가치가 36.7%인데 한 2조 원 안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까지 따져봐도 압도적인 이제 모회사 현대건설의 몸값이 현대 엔지니어링보다 작다.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몸값이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될 만한 부분들을 좀 들어봤는데 반대로 이제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겠죠, 물론. 어떤 부분을 좀 높게 산다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상장 주관사들이 공모가를 이제 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봤을 겁니다. 먼저 이제 원론적인 이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금 신규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 건설사들이 해오던 사업은 아닙니다. 예. 현대 엔지니어링이 제출한 투자 설명서를 보면 사업 다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자원화, 폐기물 재활용, 소형 원자로, 수소 생산 등이 이미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공모 자금 역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제 건설주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건설업종과 다른 이제 멀티플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고평가 논란을 좀 만회할 만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고 실제 시장 반응도 의외로 좀 낙관적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제 공모주에 대한 투자는 이제 공모주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상장 후에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몸값에 대해서 좀 평가가 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흥행을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의 가치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기보다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상장 이후에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지분을 비롯해서 주요 계열사들의 보유 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다소 이제 규모가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이들 지분은 향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위해서 중요하게 쓰일 재원들입니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주가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런 기대감을 알 수 있는 게 현재 장외 시장에서의 가격인데 공모가 상단보다도 가격이 높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장외 시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장외 시장에서 현대 엔지니어링 주가는 11만 원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8조 원이 넘는 겁니다. 예. 이게 한때는 10조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의 공모가가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최대 6조 원인데 장외에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상장 후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관리가 앞으로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건데 당장은 비싸 보이지만 앞으로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이 상장 후 유통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의 25%밖에 안 된다는 점도 주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장 후에도 그 대주주인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주요 주주들의 지분이 75%에 달하거든요. 이 지분들은 또 상장 후 6개월간 보호 예수로 묶여 있게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 그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자발적인 보호 예수까지 더해지면 유통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귀한 주식이 되는 거니까 상장 후에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이제 공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전망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좀 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건설주가 올해 못 오르면 앞으로도 절대 오를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18년부터 반등하고 있는 주택 분양 확대로 매출 상승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발생하는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매출 수익성이 동시에 좋아지니까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요 대선 주자들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하면서 정책 수혜주로서의 모멘텀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엔지니어링은 최근 몇 년간 주택 사업을 대폭 강화하면서 역량을 확대해 왔습니다. 수혜를 입을 이제 준비가 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주택 사업은 플랜트 사업에 비해서 수익성도 높고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적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합니다. 네. 이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 김민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